2학년 학부모님들 안녕하세요. 3학년은 2학년에 비해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3학년은) 2학년에 비해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일단 교과서가 많아집니다. 지금까지는 국어, 수학,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은 통합교과, 그리고 안전한 생활, 이것이 끝이었다면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음악, 미술, 체육, 도덕까지 공부하게 됩니다. 통합교과에 사회과학, 도덕, 음악, 미술, 체육이 합쳐져 있었는데 나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새롭게 영어 과목이 생기게 됩니다. 수업 시간도 2학년 때는 4교시가 2번, 5교시가 3번이었지만 3학년 때는 5교시가 4번, 6교시가 1번으로 새롭게 6교시가 생겨나게 되죠. 아마도 2시 반을 전후해서 끝나게 될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 큰 변화가 있는 3학년을 앞둔 2학년 아이들, 겨울방학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3학년 때 어떤 내용을 공부하는지를 알게 되면 2학년 겨울방학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수학입니다. 3학년 1학기 들어가자마자 1단원이 덧셈과 뺄셈입니다. 세자리 더하기 세자리, 세자리 빼기 세자리를 공부하는데 이후에 3학년 때는 더 이상 덧셈 뺄셈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에는 2학년 때 배운 받아올림과 받아내림이 있는 덧셈 뺄셈 충분히 연습하셔야 합니다. 1일 수학 사이트에서 연산문제 무료로 출력할 수 있으니 알기는 아는데 저는 실수 많이 해요 이런 학생, 시간 재면서 문제 풀면 좋고요. 저는 좀 많이 어려움을 느껴요 이런 학생은 하루에 10문제 정도만 꾸준히 풀면 좋습니다. 물론 원활하게 잘하는 학생은 더 할 필요 없어요. 차라리 선행학습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그 시간에 2학년 심화 문제집 하나 풀게 하세요. 2학년 때 한 자리 곱하기 한 자리 곱셈 배웠죠? 3학년 때는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 곱셈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9구단 버벅대면 3학년 때는 아예 못 따라갑니다. 9구단 꼭 점검하셔서요. 부모님과 함께 외우셔야 해요. 9구단 외우는 놀이 기억하시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I am ground 곱셈 99 놀이 천천히 하셔야 돼요. 3, 7, 6, 5 이렇게 아주 천천히 또박또박 놀이로 외우게 하셔야 합니다. 연습하세요. 3학년 때는 나눗셈이 나오는데요. 1학기 3단원에서 나눗셈의 의미를 배우고요. 2학기 때는 점점 어려운 문제도 풀게 됩니다. 근데 나눗셈 아이들이 무척 어려워해요. 8 나누기 2는 4다. 이거 계산 못하는 게 아니라요. 이 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제 생각에는 반의 3분의 1도 모릅니다. 8 나누기 2는 4라고 할 때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탕 8개를 2명이 나누어 갖는다면 한 명이 4개씩 가질 수 있어 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사탕 8개를 2개씩 덜어내면 4번 덜어낼 수 있어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첫 번째 의미는 잘 아실 건데요. 이 두 번째 의미 생소하실 거예요. 특히 이 몫의 의미를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에서는 한 명이 4개씩 갖는다는 의미이고요. 뒤에서는 이 사라는 것이 4번 뺄 수 있다라는 의미이니까요. 부모님께서 반드시 이 나눗셈 할 때 이거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 밖에 3학년 때는 밀리미터, 킬로미터, 리터, 밀리리터, 킬로그램과 같은 단위를 공부하게 되고요. 분수와 소수도 나오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수학 내용이 어려워지니까요. 2학년 때 배운 것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어입니다. 2학년 때까지 아마 받아쓰기 했을 건데요. 올해는 등교 수업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안 한 곳도 많았을 것 같네요. 3학년 때부터는 대부분 받아쓰기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번 겨울방학에 받아쓰기 연습 많이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 계실 건데요. 내 아이가 맞춤법이 너무 심각하다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면 가정에서 받아쓰기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일기를 쓰거나 독서 기록장을 쓸 때 맞춤법 봐주시는 정도로 지도하시는 것이 좋아요. 저는 방학 때 5이 습관을 기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책을 일주일에 5일 이상 읽고요. 2일은 글쓰기를 하는 것입니다. 독서 기록장 써도 좋고요. 일기 써도 좋아요. 그런데 야 민수야 좀 일기 좀 써. 이렇게 혼자 맡기시면 안 돼요. 이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일기 쓰기입니다.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일기 쓰기 하셔야 돼요. 일기 쓰기 전에 무엇을 쓸지 먼저 브레인스토밍 합니다. 머리를 폭풍우가 치듯이 떠올리는
쓸거리를 떠올리는 작업인데요. 마인드맵을 그리는 것이 좋아요. 가지치기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고요. 그때 각각에 대해서 생각과 느낌도 적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두 다 옮겨 적지는 않아요. 이 중에 쓰고 싶은 것 몇 가지만 골랐습니다. 이 과정을 부모님이 함께 봐주셔야 아이의 글쓰기 실력이 늡니다. 글쓰기는 글쓰기와 다릅니다. 사고의 과정이기 때문에 쓰면 쓸수록 생각 주머니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 수요일과 토요일 저녁에 할까? 이렇게 아이와 같이 정하셔서 주기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3학년 때 새로 생기는 과목이 있죠. 바로 영어입니다. 이 영어는 3, 4학년 때 일주일에 2시간 배우게 되는데요. 저는 평소 선행학습보다는 배운 것을 심화학습하라고 강조하는데요. 영어만큼은 선행학습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영어에 대한 노출을 늘리는 것은 어떤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것이라면 학원을 다녀도 좋고요. 유튜브와 같은 곳에서 좋은 콘텐츠로 공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3학년 사회 시간에는 우리 지역에 대해 공부하게 되고요. 지역화 교과서도 나눠주게 돼요. 그때 우리 지역의 명소라고 하죠. 문화재나 유적지, 시장, 공원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두면 이해가 더 빠릅니다. 주변 다니실 때 아이에게 한 번씩 언급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도움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2학년 겨울방학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소개해 드렸고요. 참고하셔서 알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꼭이요. 꼭이요.